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콘텐츠 운영을 혁신하는 아카마이 미디어 전송 서비스 대공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대면 중심 뉴노멀 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은 고품질, 초고속, 안전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영상 콘텐츠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즉 3에서 5초 수준의 초저지연 방송 기술과 구현 방법, 그리고 오랜 기간 고품질 미디어 전송 서비스 기술력을 쌓아온 아카데미 미디어 전송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법인의 미디어 기술 영업팀 차호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우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송뿐만 아니라 게임, 이커머스 인더스트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과거 방송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그럼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1998년 글로벌 CDN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2008년에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현재 글로벌 CDN 사업자 중 1위입니다. 이제는 CDN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보안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오늘 주제인 레이턴시 관련해서 레이턴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하는지, 그리고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아카마이 솔루션,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아카마이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컨텐츠,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은 컨텐츠 관련 보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를 위한 컨텐츠 보안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서비스 운영 시 고민과 실제 아카마이가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차호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콘텐츠 운영을 혁신하는 아카마이 미디어 전송 서비스 대공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웨비나의 핵심 내용이 레이턴시 또는 또 초저지연 방송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요. 레이턴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레이턴시란 무엇인가? 레이턴시 정의를 보면은 지금 장표에 나와 있듯이 송출 시점과 실제 시청 시점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말하고요. 그 장표에 그림이 있는데 방송 송출자가 영상을 송출을 하고요. 실제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 그림 기준으로는 20초의 소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경우에는 20초의 레이턴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레이턴시가 말씀하신 대로 송출 시점에서 실제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는 특별히 체감되지 않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익숙한 전통적인 TV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방송 같은 경우는 3.5초에서 12초, 케이블 TV 방송 같은 경우는 6초에서 12초, 오늘의 주제인 인터넷 스트리밍, HLS 프로토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30초 이상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합니다.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 스트리밍 기준으로
로우 레이턴시라고 얘기하면 10초 수준 또는 그 이상,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면 3초 수준 또는 그 이하를 말합니다. 아카마이는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초저지연 스트리밍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생활에도 익숙한 TV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인터넷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수십 초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레이턴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많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건가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화질 개선이었죠. 그래서 FHD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 최근에 UHD 컨텐츠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 다음 끊김없는 재생, 그러니까 버퍼링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 다음 예전에는 PC 위주의 스트리밍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애플의 아이폰이라던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까지 나오면서 엔스크린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해서 보호에 대한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많았기 때문에 DRM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로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가지고 양방향 서비스를 고려하기 시작을 했고요. 양방향 서비스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라이브 스트리밍의 활용 분야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방송, 그리고 홈쇼핑 방송, 퀴즈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 뉴스 생중계, 콘서트 생중계 등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카마이에 개인 방송이나 콘서트 생중계 관련한 문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초저지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방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방송 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터넷 스트리밍,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러한 지연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인터넷 스트리밍에서 오랜 시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리밍 프로토콜인 HLS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M3U8 파일과 3개의 TS 파일을 전송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TS가 10초의 듀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0초 분량의 비디오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10초라는 값은 사실 애플의 광고 값입니다.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위한 광고 값이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대략 40초 수준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인코더에서 10초짜리의 TS 세그먼트를 생성한다는 것은 실제 인코더에서 10초 동안 파일을 생성한 후에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레이턴시 10초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플레이어 버퍼를 채우기 위해서 복수의 TS를 수신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 대의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 대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레이턴시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장표에서 10초로 듀레이션을 잡았던 거를 2초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기대되는 레이턴시는 약 10초 수준의 레이턴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코더에서 최소 2초가 소요되게 되고요. 플레이어 버퍼를 채운다던가 복수 서버 경유로 인한 추가 레이턴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그먼트 사이즈를 급격히 줄이다 보니까 빈번한 요청으로 버퍼링을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비즈니스 측면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 서비스, 양방향 소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10초 수준의 진영으로는 제대로 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이 그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인터넷 스트리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LS의 경우에는 레이턴시를 10초 미만으로 줄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원활한 양방향성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려면은 레이턴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이턴시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 있는 것인지, 또 그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구현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데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청크드 인코딩, 그리고 또 하나가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청크드 인코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크드 인코딩은 커먼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포맷이라고 CMF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파일 컨테이너의 존재로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업계에서 만든 표준 포맷입니다. 근데 이 표준 포맷을 사용을 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TS라는 파일 대신 CMF를 사용을 하는데 CMF를 쓸 때 청크드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그먼트보다 작은 독립된 단위인 청크로 구성된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개의 파일에 실제 내부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금 전에는 파일 저장 시점의 기준이라면, 파일 생성 시점의 기술이라면 지금은 전송 시점의 기술입니다. HTTP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은 HTTP 1.1에 명시된 표준 전송 방식으로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은 저희가 익숙한 파일 단위의 HTTP 전송 방식의 바디 부분을 제가 그린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들이 그냥 일반적인 순서로 나열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청크로 구성돼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일반 HTTP 파일 전송 시에는 컨텐츠 랭스라는 것을 먼저 전달을 하고 컨텐츠 랭스만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청크드 트랜스퍼 인코딩 방식을 쓰게 되면은 별도의 컨텐츠 랭스를 명시하지 않고요. 파일 안에 또 다른 청크를 명시할 때 그때 청크의 컨텐츠 랭스를 그림과 같이 4라는 값으로 명시를 하고요. 4바이트만큼의 데이터 A, B, C, D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실제 플랫폼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고 동작하는지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편에서 인코더 송출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서 플레이어가 재생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과거에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인코더에서 송출할 때 파일 기반의 HTTP 포스트 메시지로 컨텐츠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청크드 인코디드 방식의 포스트로 컨텐츠를 송출하게 되고요. 실제 사용자 디바이스에서는 파일 단위의 get 방식이 아닌 청크드 인코디드 get 방식으로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하려면 파일 단위 전송보다 더 작은 단위인 청크로 나눠 전송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파일보다 더 작게 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 밑에서 원숭이가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왼편이 파일 방식의 전송 방식을 비유를 한 거고요. 오른쪽이 청크 방식으로 전송할 때를 비유를 한 겁니다.
보시면 왼편 같은 경우엔 아직 물컵을 채우기만 했을 뿐 아직 원숭이가 먹으려면 물을 마시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과 같이 청크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컵을 꽉 채우지 않아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물을 원숭이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데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모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우선 데모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데모는 FHD 해상도를 갖고 있고 비트레이트는 8Mbps, 프로토콜은 대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에 부합하는 2초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좌측에는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고 우측에 시간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좌측의 동영상의 상단을 보게 되면 인코더에서 인코딩 타임의 시간값을 넣어준 거고요. 그 시간값과 우측의 시간값을 비교해 보시면 대략 2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잘 보이시지 않는다면 왼쪽에 latency estimate이라고 해서 2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시면 우측에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파란색 선이 실제 레이턴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붉은색 선이 실제 버퍼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안정적인 2초 지연의 스트리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데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보면서 느낀 점은 풀 HD 그리고 8Mbps라는 고화질 영상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2초 수준의 지연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방송 서비스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저지연 방송을 아카마이 솔루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카마이에서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기능들이 동작하고 있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은 28만 대 엣지 서버가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137개국, 그 다음에 1600여 개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고 있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아카마이는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전송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125TBps라는 거대한 트래픽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아카마이의 솔루션을 직접 사용해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카마이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영화, 방송, 실시간 중계, 게임 등의 콘텐츠를 주로 즐기신다면 이미 간접적으로 아카마이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아카마이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잘 알고 있는 슬링 TV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 뷰, 그다음 훌루, 스카이 이런 고객들이 아카마이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아카마이를 쓰고 계신데 저희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공개해드리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전 세계 1위의 CDN 기업답게 거대한 규모의 아카마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백 테라 bps 트래픽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OTT 사업자들이 아카마이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할 때도 이런 초대형 이벤트를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공할 때는 아무래도 충분한 대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고려한다면은 아카마이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수십만 대의 엣지로 구성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러니까 아카마이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했을 때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핵심이 되는 5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5가지는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터커넥트, 다이렉트 커넥트,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 그 다음 어댑티브 미디어 딜리버리, 그 다음 컨텐츠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란 무엇인가? 예, 좀 말씀드리면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아카마이와의 전송 구간, 물리적인 회선의 직접적 연결 구현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인 전송 성능을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회선 비용 효율화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10GBps 회선 연결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원하신다면 중복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이따 후반부에 설명드릴 MSL4와 AMD와 연동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클라우드 인터커넥트입니다. 클라우드 인터커넥트가 사실은 시장에서 고객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GCP나 Azure, AWS와 같은 사업자와 실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고요. 고객이 요청하면 고객의 인프라와 아카마이와 연동된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텐츠를 전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전송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그레스 비용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이건 추후 고객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우선하여 통신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원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보낼 때 활용되는 아카마의 솔루션은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커넥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고품질의 미디어 전송을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주제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이었는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 4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했을 때는 그림과 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중앙에 있는 부분이 실제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 4가 되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DN 영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 인코더에서 컨텐츠를 송출을 하게 되면 그 컨텐츠를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 4가 수신을 하고요. 그걸 다시 CDN에 전송을 하고 다시 엔드 유저가 해당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순서가 되고요.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 4가 잘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타사 CDN 서비스에 인코더가 송출하는 컨텐츠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구축할 때는 서버 한두 대를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카마이가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가용성 보장 때문에 기본적으로 3대 이상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 XBC, SMT, 스토리지, 오리진 실드와 같이 각각의 역할별로 세분화된 구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장표에서는
실제 미디어 서비스 라이브4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인제스트 액셀러레이션, 셀프 힐링, 인핸스드 모니터링, 라이브 투 VOD가 있고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오늘 언급드렸다시피 TV 환경에서 경험한 3초 수준의 초저지연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토콜로는 대시, HLS, HDS, 스머스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스트 액셀러레이션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커넥트나 클라우드 인터커넥트와 같이 퍼스트 마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송 문제를, 품질 문제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UDP 전송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셀프 힐링인데요. 사실 엔트리 포인트라는 것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실제 그 엔트리 포인트와 연동된 수많은 서버, 그 하위에 있는 수만의 시청자들의 영상 시청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마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기본 복수로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해당 엔트리 포인트가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핸스드 모니터링입니다. 통상 방송 서비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코더를 송출하는 인코더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쉬운 반면에 실제 CDN에서 잘 수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흔치 않습니다. 아카마이는 엔트리 포인트가 인코더로부터 원본 소스를 정상적으로 잘 수신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공되는 매트릭으로는 비트레이트, 레이턴시, 스트리밍의 개수, 패킷 로스 발생 여부, 에러 레이트와 관련된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요. 실제 이거에 대한 스레스홀드 값 같은 걸 세팅을 하시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얼러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때는 이메일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SL4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댑티브 미디어 딜리버리입니다. 잘 익숙한 그냥 일반적 CDN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캐싱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아카마이에 특화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두 번째는 오리진 페일오버, 그 다음 프리패칭, 퀵 리트라이어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전송 성능이나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관련해서 지원하는 스트리밍 프로토콜로는 대시, HLS, HDS, 스머스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아카마의 솔루션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하기 위한 실시간 방송을 빠르게 전달하고 또한 안정적인 방송 품질을 유지하도록 중복 구성과 그다음에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보면은 미디어 전송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콘텐츠 전송의 관점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 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보안 관련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는 토큰 오서티케이션이라고 해요. 토큰 인증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Enhanced Proxy Detection, 워터마킹, 컨텐츠 타겟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RM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표준 DRM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아카마이는 표준 DRM 기술과 100% 호환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DRM을 선택하시는 경우
해당 인티그레이션 과정에서 아카마이를 선택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토큰 인증 방식입니다. 왜 토큰 기반의 인증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컨텐츠를 많이 공유를 하세요. URL을 많이 공유를 하시는데 사용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컨텐츠 재생 URL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사실 토큰 기반의 보안은 인터넷 스트리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컨텐츠를 시청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합법적인 사용자인지를 판단을 하고 합법적인 사용자라고 판단이 될 때 토큰을 발급을 합니다. 해당 토큰 안에는 비밀키가 포함이 되어 있고 토큰의 유효시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토큰을 들고 CDN으로 컨텐츠를 요청할 때 CDN에서 이 토큰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CDN에서 봤을 때 유효한 토큰이면 컨텐츠 접근을 허용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컨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Enhanced Proxy Detection인데요. 우선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4명 중 1명이 VPN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비즈니스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서비스 운영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사용자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서 접속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탐지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의 리저널 라이센스 준수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특정 국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판매 금액을 상이하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거든요. 프락시를 어떻게 탐지할 건가? VPN을 어떻게 탐지할 건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Enhanced Proxy Detection이고요.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스마트 DNS, VPN, Public Proxy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의 Enhanced Proxy Detectio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지오가드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오가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VPN이나 프락시 관련된 정보는 업계에서 정말 공인받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카마이는 이런 지오가드의 DB를 활용을 하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 아카마이는 주기적으로 지오가드의 DB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자가 컨텐츠를 요청을 했을 때 아카마이의 엣지 서버는 이 사용자가 실제 우회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때 지오가드 DB를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우회 접속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구현해 놓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컨텐츠 요청을 허용할 건지 거절할 건지 아니면 리다이렉션 처리를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워터마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워터마킹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전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유출과 재배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축구 생중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축구 생중계를 시청을 하는데 본인만 시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죠. 예, 이런 걸 보통 이제 불법적으로 재전송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적으로 재전송하거나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이 워터마킹입니다. 아카마이가 사용하는 워터마킹 기술은 AB 워터마킹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B 워터마킹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두 개의 버전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실제 엔드 유저가 컨텐츠 시청 시도 시에 각 세션별로 순서를 달리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가 유출이 된 경우에 어떤 사용자가 유출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이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엔스크린 서비스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게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아카마이는 많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컨텐트 아머, 인카 엔트웍스, 이데토, 나그라, 베리매트릭스 같은 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카 엔트웍스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은 저희는 인카 엔트웍스와 아마 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터마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컨텐츠 오너가 컨텐츠를 처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두 벌의 컨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두 가지 버전의 컨텐츠가 오리진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후 과정은 실제 사용자가 컨텐츠 시청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냥 컨텐츠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유저별로 유일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큰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토큰을 기반으로 그 두 가지 버전의 컨텐츠를 어떤 순서로 전송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엣지가 엔드 유저가 들고 온 토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컨텐츠를 전송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재전송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콘텐츠 보안과 관련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온라인 방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카마이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그런 방송 서비스 기업들이 도입을 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고민도 많이 생길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주제였던 서비스 차별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우 레이턴시에 대한 고민 요즘 많으신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마이를 활용하시면 3초 수준의 초저지연 방송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사실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예,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 정말 중요한데 아카마이는 100%의 업타임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품질 개선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 프리패치라던가 퀵 리트라이라던가 다양한 기술들을 아카마이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청 품질 개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사내 방송을 많이 검토를 하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내부망에서 트래픽이 폭증하는 현상 때문이거든요. 이때 아카마이 같은 CDN 업체 활용해 주시면 외부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망 트래픽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컨텐츠, 특히 UHD급 고화질 컨텐츠 제공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아카마이는 정말 엣지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청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적의 엣지를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송하기 때문에 고화질 컨텐츠 제공에도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스크린 지원입니다. 엔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태블릿, TV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PC 포함.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카마이는 대시나 HLS, 그다음 HDS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엔스크린 지원 구현이 용이한 편이고요. 그 다음은 서비스 지역의 확장성인데 보통 이런 고민보다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서비스 한 곳을 오픈을 할 때마다 새로운 CDN 업체를 선정을 하시고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세요. 근데 아카마이를 선택을 하신다면 아카마이가 이미 전 세계 28만 대 엣지 서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아카마이와 연동하는 즉시 바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지역 오픈할 때마다 CDN 업체를 선정한다던가 다시 인티그레이션하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방송 품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통계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자 입장에서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카마이는 아카마이 엣지나 시청자 단에서, 그러니까 엔드유저 디바이스 단에서 실시간 로그 수집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를 통해서 실제 영상이 잘 재생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법 시청의 차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아카마이가 다양한 컨텐츠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 예를 들면 토큰 인증, 그 다음 워터마킹, 그 다음에 인핸스드 프라이버시 디텍션, 특히 DRM 연동 관련해선 호환성 측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 아카마에 대한 기대 효과고요. 어쨌든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추후에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아카마이 쪽과 오셔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송 서비스 기업이 가지는 고민과 그 해결법으로 아카마이 솔루션에 대한 기대 효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이요. 아카마이를 활용해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제공하고자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선 초기에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기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CMF의 청크드 인코딩, 두 번째는 HTTP의 청크드 인코딩 트랜스퍼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코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술을 지원하는 인코더와 플레이어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RTMP도 유사하게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RTMP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RTMP도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RTMP는 시장에서 좀 사장되어 가는 추세고요. 그 이유는 RTMP는 어도비 플래시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웹에서 플래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 프로토콜도 RTMP 대신에 HLS나 대시 기반으로 구현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호환되는 표준 DRM이라고 한다면 어떤 DRM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이 표준 DRM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산업 표준인 거지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보통 표준 DRM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레이 레디나 애플의 페어 플레이, 그리고 구글의 와이드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MSL4에서 인제스트 액셀러레이션의 경우 고객이 직접 UDP로 변환해서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고객이 직접 UDP로 변환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카마이에서 UDP 변환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드립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리눅스와 윈도우를 지원을 하고요. 별도 라이센스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설명하실 때 다음 질문은요. 자, 설명하실 때 클라우드 인터커넥트가 에그레스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애저나 GCP나 뭐 AWS 등이 있는데, 아카마이와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클라우드 인터커넥트를 사용을 한다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비용을 할인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카마이와 CSP 간의 협의 중인 건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는 있지만 확정이 되면 고객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보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워터마킹에서 콘텐츠를 유출하고 나서 무단 공유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데 발견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선 추적하는 과정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액세스 리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식별이 된 유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영상 시청 중인 사용자의, 그러니까 불법 재전송을 하고 있는 사용자, 시청자의 컨텐츠 재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핑거프린팅과 워터마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핑거프린팅은 말 그대로 영상에 지문을 만든다? 식별 정보를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터마킹은 영상 시청을 하는 각 사용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아까 말씀하신 또 이제 그 보안에 관련 것 같은데, 토큰 오센티피케이션의 경우에 쿠키 기반 인증으로 보이는데 쿠키리스 기반 방식은 제공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네요. 예, 아카마이에서는 쿠키리스 기반의 인증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인증이라는 것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항에 따라서 고객과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MSL4가 CMF 기반의 HLS와 대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S 기반의 HLS는 지원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위 호환성 관련해서 당연히 TS 기반의 HLS를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드렸다시피 HDS, 스무스 스트리밍 다 지원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결론은 이거죠.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기존의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다 지원을 하고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CMF 기반의 HLS 또는 대시로 송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시청자들이 시청 로그에 대한 실시간성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능인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카마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서버 사이드 로그 수집이 있고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로그 수집이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로그 수집은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로그 수집은 미디어 어널리틱스라는 걸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거의 실시간성으로 전달이 되고요. 특히 미디어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특화되어 있는데 운영자분들이 실제 다운로드 속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버퍼링 횟수나 재생 실패와 같은 그런 스트리밍과 관련된 지표들을 원격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를 필두로 애플 TV, HBO 등 스트리밍 분야에서 저지연 서비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5G 이동통신에서는 종단간 1ms 수준의 초저지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의 주요 강점과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황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에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실제 시장에 수많은 디바이스,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실제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아카마이도 이런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가 나온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에서야 시장의 변화, 니즈가 생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디바이스가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상황이 돼서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먼 미래보다는 우선 현재 시점에서 아카마이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보안과 관련된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출하면서 해당 컨텐츠를 변경 가능한가요? 또 동영상 화질 등을 변경하거나 인터넷 속도에 맞춰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송출하면서 해당 컨텐츠를 변경한다는 의미가 보통 말하면 스케줄 방식의 라이브 스트리밍 구현하는 그런 기능을 문의를 주신 것 같고, 또 화질 변경은 어댑티브 스트리밍, ABR을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ABR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카마이가 지원을 하고요. 송출하면서 해당 컨텐츠를 변경한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광고를 넣는 방식이, 광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VOD 컨텐츠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카마이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인터넷 스트림 방송 때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요?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100메가 인터넷에 파이어폭스 사용 중이고 노트북은 최신 기종이 아닌 2년 전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시면서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약간 언급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스트리밍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낮춰진 상황이라 100메가 인터넷이나 뭐 2년 전 모델이라고 돼서 사실은 전혀 재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DRM하고 UHD 지원입니다. UHD 컨텐츠가 DRM에 입힌 컨텐츠를 재생을 하려면 요구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윈도우 10 이상 정도 올라와야 되고 UHD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전 정도 모델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의와 관련돼서인데 이거를 만약에 송출로 바꿔보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다양한 기기에서 요즘은 영상을 보고 송출하고 있는데요. 아카마의 경우 송출 방식은 어떻게 되며 사용 기기에는 제한이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카마이는 사실은 직접적인 송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송출이라고 하면 이제 인코더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기능이 되고요. 아카마이는 인코딩과 관련된 기능은 사실 제공을 하진 않고요. 단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카마이가 HLS나 대시나 HDS, 스무스 스트리밍 같은 여러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기 호환성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VPN 사용 시에 운영자가 사용자의 IP를 확인 불가한 이유가 사용자가 와이파이 등의 사용 시에 자동 IP 지정 방식으로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인지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동 할당 IP 대역에 따라 나라, 지역은 어느 정도 구분이 안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자동 IP 지정 방식이라고 하면 저거는 이제 DHCP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렸던 VPN이나 프락시 관련된 디텍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질문이 보안 쪽보다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을 문의를 주셔가지고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자동 할당 IP 대역에 대한 나라와 지역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이걸 아카마이식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아카마이가
글로벌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30여 개국에 뭐 1600여 개 네트워크에 이미 엣지 서버를 다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ISP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의 IP 대역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 그 하나가 컨텐츠 타겟팅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게 실제 엔드 유저의 IP 주소를 확인을 하면 저희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고 어떤 지역에 있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부장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관련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준비한 부분은 제가 실제 방송 관련된 업무를 하다 고민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아카마이에서 정말 의미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아카마이와 같이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영상 콘텐츠 운영을 혁신하는 아카마이 미디어 전송 서비스 대공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아카마이 웨비나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온라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웹 콘텐츠 운영과 이미지 영상 관리의 A2Z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과 발표 자료는 웨비나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오쇼TV에 업로드됩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